자, 2015 교육개정안의 마지막 대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보다 한 학년 밑에 있는 아이들부터는 2022 교육개정안에 출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의 시기는 당연히 과도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도기가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학생들도 오셨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무조건 기회죠. 무조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어리버리해요 지금. 다 어리버리하고 나만 지금 옳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애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때 내가 조금만 좀 정신 차려서 필요한 것들 챙겨서 공부시키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일단은 선방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기회가 괜히 기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회예요. 그 위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용어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대입 용어나 또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막 흘러나올 때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용어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저도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고일을 위한 필수 용어 첫 번째는 성취평가하고 상대평가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때 내신 시험을 보기는 봤었죠. 그래서 각 중학교에서 막 A도 받고 뭐 하나 미끄러져서 B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건 다 성취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줄 세우기를 해서 4%까지 끊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A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점수, 예를 들어 90점 넘으면 모두 다 1등 A등급, 80점 넘으면 모두가 다 B등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A등급에 속한 애들이 전교 우리 중학교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40%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창 다 몰아주기, 퍼주기, 약간 이런 상태도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내신이 어떤가요? 상대평가라는 얘기 들어보셨고, 수능도 지금 영어랑 한국사 외에는 모두가 다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줄 세우기 위 이 선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1등급은 아시는 대로 4%까지,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 이렇게 해서 1에서 9등급까지 줄을 세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이걸 맛본 적이 없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평가 A등급 안에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4%를 A등급 주는 중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많이 주면 막 40%, 심하면은 그걸 넘어가기도 하는데 한 30% 정도? 이 정도가 다 이제 A등급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는. 근데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면은 막 3.5등급이고 2.8등급이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개정안 바뀌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아들, 딸 금쪽이들은 2015 교육개정안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중2부터가 2022 교육개정안입니다. 학부모님들 얼굴 뵈니까 피부 상태도 그러시고 동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젊어 보이세요. 근데 동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연년생이든 2살 터울이든 다 여기 걸리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2022 교육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고교 학점제,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얘네 때부터 수능도 바뀌어요. 지금처럼이 아니라 수능을 자격고사화 시키자. 그리고 수능에서도 서논술형을 확대를 하기로 이거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샘플을 IB라고 하는 시험으로 도입을 하자 어쩌자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정말 하려면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중2 간담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도 변한다. 이게 이제 2022 교육개정안과 2015 교육개정안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막 멋있는 근사한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오해를 많이 하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문제를 만약에 우리 친구가 학원에서 미적을 배웠는데 집에 와서 미적 관련된 문제를 100문제를 풀었다. 문제풀이를 막 혼자 알아서 했다. 자기가 주도해서.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학원 숙제한 거예요. 그건 전혀 그냥 그야말로 문풀 그 자체.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궁금한디? 이 전쟁 왜 발생한 거야?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을 했지 궁금한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인터넷 서칭도 하고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고 가능하면 뭐 논문도 찾아보고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기주도 학습은 문풀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호기심 그리고 자기만의 이 탐구 방법 이 두 가지가 일단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단어 외우고 뭐 수학 공식 외우고 막 이렇게 숙제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대학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배 엄마들 혹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입 치러보신 학부모님들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내신을 그냥 직관적으로 등급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집 아들 몇 등급이야? 대선 갔는데 아유 몰라 막 3, 4등급 찍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디 갔더니 1.8등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우리가 보통 등급 얘기를 많이 해요.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세우기를 해서 4%, 11%, 23%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내는 얘기죠. 근데 대학은 이 등급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신 점수, 원점수, 성적이 몇 점인지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대성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성고가 이제 어떤 학교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 남학교들 중에서는 제일 빡세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제가 2학년 담당하니까 얘네들은 이미 1학년 내신이 깔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이 뭐 충암이나 숭실고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했겠죠. 그리고 2학년 올라와서 내신을 하게 될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마탱이가 가 있냐? 그러면은 이미 등급을 똥 싸놨다.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야, 대학교가 바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충암 숭실고등학교 3등급과 대성고 3등급을 왜 같이 보냐? 우리도 같이 안 보는데. 그래서 대학은 너희 학교를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될 때에는 너의 원점수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너의 등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원점수를 올리는 거다. 그게 다른 학교의 등급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촌스럽고 무식한 얘기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등급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신 성적, 점수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받은 내신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성고 예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성도 3등급이면 3이에요. 그리고 충암도 3이면 3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서류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교과는 숫자만 보고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 몇 등급인지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은 아니에요. 종합은 예를 들어서 4등급인데도 인서울 들어가는 애들이 나오는 게 바로 종합 전형이 있을 수 있겠고 전반적 서류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키워드 5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막 황당할 정도로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인지하셨으면 요거를 우리 아들, 딸 앉혀놓고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잼민이 엄마 이렇게 후배 동네 엄마 있으면은 야 앉아봐봐. 내가 이것 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정도까지면 완전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입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용어 설명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동사무소에서 해요, 구청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서 공부를 하는 차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첫 단추라고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치르는 입시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방으로 말씀드릴게요. 2015 교육개정안에 막차 탄 거 맞는데요. 교육개정안이 2022로 갈아타면서 오케이! 오늘부터 1일! 이럴 리는 없죠.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2022 교육개정안, 즉 고교학점제의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로 보여줄 수 있냐면 올해 고3, 이번에 입시 치르는 애들부터 입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들은 예행 연습 중이다. 그래서 결국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입시와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고3 때 치르게 될 입시가 완전히 이질적인 입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 복잡해 죽겠고 고교 학점이고 나발이고 나는 얘까지만 하고 얘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고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향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학의 시선은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라고 단절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흐름을 쭉 보시면 교육개정안은 2009 교육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 교육개정안으로 바뀌었고 2022 교육개정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개정안 2009가 만약에 이렇게 노란 색깔이라고 치면 빨간 색깔이 2022일 때 우리 친구들이 치르게 되는 게 2027학년도. 얘네 제대로 만약에 수시 붙어갖고 현역으로 붙으면 27학번이에요. 27학번. 그쵸? 27학번? 그럼 요때가 색깔이 노랗겠냐고요. 노랗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건디 색깔로 갈 리가 없잖아요. 대학들이 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학만 연습합니까? 고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예행 연습 중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에 1학기 내신 하면서 조금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약간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이 교육개정안 바뀌고 전반적인 간담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팩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등부에서 8개 고등학교에 이제 내신을 맡고 생기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예일여고 같은 경우 원래 그 내신을 중간고사는 서술형을 냈어요. 기말은 안 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퐁당 이랬는데 이번에 퐁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에도 서술형을 그만큼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난 1학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2학년도 그렇게 하고 충암과 명지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하면서 파악하게 된 사실이 서술형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선정고등학교가 내신에서 서술형 그 정도까지 비중이 두지 않았었고 문제도 굉장히 단순화시켰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서논술형으로 가고자 하는 희한한 아주 신박한 문제들을 많이 낸 사실들을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분석회의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죠.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내신에서도 선언수령을 무조건 확대화시키자고 법제화시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가.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기조에 있다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저 교육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009 얘네들 우리 아들 딸들 말고 그 전에 교육개정안은 어땠냐면 요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파악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는 다 그냥 문이과 없었죠. 그러다가 2학년 되면은 이과 문과 나눠갖고 촥 해서 이제 과목별로 수업 듣고 뭐 이동 수업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2009 교육개정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모든 내신은 다 상대평가였었어요. 그래서 고1, 고2, 고3 다 상대평가여서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2015 교육개정안으로 딱 바뀌면서 저는 이때도 학원하고 있었고 이때도 학원하고 있었고 계속 학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5 교육개정안으로 바뀔 때도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그냥 어떻게 진짜야? 상대평가 말이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황당한데?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게요, 진짜. 그런데 이때 이제 아무튼 이게 거의 막배를 탔잖아요. 지금 벌써 다 해먹을 걸 했고 2015 교육개정안은 현재 고1 공통과목 딱 올라가면 무조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고1 내신 중요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2 올라가면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역시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고2 내신도 겁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혹은 고2 때 일부 과목들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 혹은 뭐 심화 선택 이런 이름을 걸고 있는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은 우리 지금 중학교 때 하듯이 ABCD로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고요. 이것도 중요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것도 막 내신을 쳐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첫 해 그러다가 두 번째 해에는 대학들이 저걸 안 본대요.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본다는 거죠. A등급이나 B등급이나 거의 삐까삐까하고 뭐 안 본다는 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만 주고 지금도 그냥 수업을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서서히 이제 자료만 주고 수업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만 겁나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되게 어렵게 내느냐? 절대 아니죠. 이거 우리 학교만 괜히 어렵게 내갖고 A등급 받는 애들의 퍼센테이지를 진짜 개념 없이 너무 순진하게 뭐 4%로 때려주면 미친 거야?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거를 살리자고 우리 학교 애들 유리하게 하자고 30%도 A등급 주는 학교도 있고 심하면 60%도 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여기에 입시 치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1 때 상대평가하고 고2 때 선택과목 상대평가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만 성취평가한다 이 소리 맞습니다. 근데 2022 교육개정안은 얼마 전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월 말에 발표를 했죠. 요거까지도 성취도 평가하겠다 어쩐다 말이 많다가 그냥 여기까지는 상대평가하겠다 결정.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를 성취평가하고 싶어 해요.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언급이 그 멘션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선택 과목들을 다 성취도 평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지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줄 세우기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아니, 4%, 11%딱 명확했잖아요. 그럼 저렇게 되면은 막 30%이 정도로 A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신은 변별력이 없어지나? 이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도 절대평가 하겠다는데 지금 영어랑 한국사 마냥 수학이 지금 난리잖아요. 거의 전국이 막 수학의 신들, 막 수학 신동들 만드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런 시절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수학이 절대평가로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학부모님들 만약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시 딱 끝나고 연대를 붙었어요. 미래 캠퍼스 아니고 진짜 가까운 연대. 너무 진짜 미쳐버려. 부패 쏴버려 다 진짜. 막 아는 지인들 파티 해버려 막. 연대를 붙었는데 만약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명지대도 하나 붙었어요. 하향을 써서. 두 군데 붙으면 어디 보내실 거예요? 명지대를 보낼 이유가 없으시죠? 연대를 보내시겠죠, 그렇죠? 특별히 명지대에 특별학과가 있어서 그게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아마 당연히 연대를 보내실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벌써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학을 서열화했죠.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서영고, 서성하니, 동경, 홍숙, 중경, 외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지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 세우기 우린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1등급 극초반,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극상위권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1점대 완전 극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서영고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정도 선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제 2점대 초반까지가 어딘가요?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 정도까지가 상위 4% 정도가 이제 1.9등급, 2점대 완전 초반. 그리고 이제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단국대, 항공대 이 정도 선입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숭실대나 국민대나 인하대나 아주대가 이렇게 같은 선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숭실대, 국민대 같은 대학교 상위권 대학이라고 인지하세요? 중위권 대학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중위권이라고 인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가려면 내신이 지금 2점대 중반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충암을 가든 숭실을 가든 명지를 가든 동명을 가든 뭐 선의를 가든 반에서 2, 3등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여기 가요. 그러면 그게 중위권 대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미쳐 돌아가고 있나?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학의 이제 정원은 굉장히 뭐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래서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왜 예전보다 대학이 더 가기가 힘드냐?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라든가 경북대가 직어국이라 그래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정말 연고대 이상의 어떤 위상을 떨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어떤 학생이 명지대를 붙었고 경북대를 붙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경북대 안 다녀요. 그렇죠? 서울에 와서 홍대, 연남동 이런 데 가서 막걸리도 먹고 막 클럽도 가고 막 이러고 싶지? 우리가 경북대에서 막 이러고 싶지 않다 이거죠. 실제로 인프라도 구축이 좀 안 돼 있고 이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마크가 있는 대학들을 보낸다는 게 점점 빡센 거예요. 그쪽 대학 갈 거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빡세진 않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대학이 당연히 알겠죠? 아유,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학생들, 국민들 대학이 무조건 서열화되어져 있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야.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대학 입시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전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하고 대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장난치면 완전 나락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가 대학을 서열화 시켰고요. 대학도 그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등학교 서열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등학교 서열화 했죠. 학부모님들 지금 오신 이유가 얘 내신이랑 얘 성적이랑 내가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근데 이 새끼 이거 대선 가서 할만해? 충암 충실 보내? 아니면 우리 딸내미 이 딸내미 이거 예일 가서 선정 과중 가서 경쟁력 있어? 아니야 선일이나 동명이나 명지 보내야 되나? 지금 그거 고민하시잖아요. 그 말의 즉슨 학부모님들 머릿속에도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어요. 8개 고등학교지만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하는 이 서열화를 각 대학이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전국에는요. 대학 입시를 치르는 175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종류는 되게 많지만 특성화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입을 치르는 1750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 고등학교의 서열을 각 대학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열화를 한번 덩어리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100등, 20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특목 자사고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400등까지 한번 끊어보면은 특목고, 전국 광역 자사고, 여기 옆에 있는 뭐 하나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수능에서도 만점자 2명은 수시로 대학 붙은 거 아시죠? 걔네들. 그러니까 고3인데 수능 만점이 나왔고 걔네들이 다 광역 자사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해요. 그럼 걔네는 그 고등학교 갈 때 무슨 전형으로 대학 원서 쓸 거라고 계산하고 들어갔겠지 무조건 달려간 건 아니죠. 걔네 무슨 전형으로 쓰려고 갔을까요? 종합입니다. 종합. 왜냐하면 내신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0등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6장 중에 최소 4장 이상은 쓸 거라고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6장 다 쓰든가. 그쵸? 하나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과학고 종합 쓰려고 가는 거죠. 외고 종합으로 가려고 이거 가는 거지. 걔네가 무슨 교과 쓰려고 거길 왜 가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500에서 800등까지가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서부학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진 않지만 아마 이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도 다 똑같은 일반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2군, 일반고 3군이 있는데 5, 600등, 7, 800등에 해당이 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거면요. 종합도 생각하고 교과도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는 8개 고등학교를 다 나눠서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한지는 설명을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900등 밑으로 떨어지는 학교들은 다 뭐다? 무조건 교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을 쓸 만큼 인프라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선택 과목도 그만큼 많이 열려 있지 않고 생기부 관리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공부 분위기가 안 되니까 교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한 1800등까지 이렇게 이제 서열을 매겼어요. 그래서 원서가 딱 오면 그 고등학교 이름만 없지 어느 군에 속한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평균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원점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미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으로 거의 근 10년 이상 동안을 아이들을 선발을 했잖아요. 입사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노하우가 이미 측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학생들의 서류를 보고 이 학생의 우수한 정도들을 당연히 가늠할 수 있고 자신 있다라고 얼마 전 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열어놓을 때 특목고 일로 들어와. 학생부 종합전형 문으로. 그리고 너 5, 600등 일반계 고등학교야? 그럼 너는 당연히 종합전형이라는 문 열고 들어와야지 교과를 왜 문을 여냐 니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형들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열이 쫙 매겨져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하나 더. 줄 세우기를 할 때는요. 각 고등학교의 생기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신 점수에서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오케이 1군, 2군, 3, 4군 이렇게 고등학교 서열 매겨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좀 가늠자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갖고 오라는 게 우수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가져와. 야, 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인 거 내가 그거 어떻게 믿냐. 전국적으로 애들 다 같이 보는 수능에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3하 8을 가져오든 2하 5를 가져오든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화는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보내실 거냐는 거예요. 어디 보내실 거냐는 거죠. 자, 요 페이지까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개정안의 막배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작 단계에 있는 다음 배에 같이 승선을 깍지 끼고 같이 타고 있다고 보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입시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이 내용은요. 글씨체 보시면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지를 했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캡처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 보라고 만든 거냐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지금 입시 치르는 애들한테 이런 공문이 뜬 거예요. 근데 이거 작년하고 굉장히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요.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전에 종합하고 교과하고 구분할 때 종합은 서류의 전반적 평가를 한다 그랬고 교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숫자만 갖고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과 전형인데 경희대는 이제 딱 기준이 상위권 대학에 속하지만은 경희대 위와 아래로 좀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과 종합평가는 학교 생활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즉 교과 성적, 등급 말고 성적, 그리고 세트. 교과인데 왜 세특 봐? 교과 성적만 본다 그랬는데, 그쵸? 세특 본대요. 경희대 본대요.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뭐야? 정량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여태까지. 갑자기 정성적 평가한대요. 서류 본대요. 그러면서 지원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성취도인 교과에서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과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015 교육개정안 바뀌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막 목숨 걸고 수업해줬어요. A를 꼭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약간 시들해지기도 하고 이랬었던 상황인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저 골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방향이 약간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은 어땠냐면요. 그 친구 아마 지금 대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숭실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던 학생이고 학종은 서류를 그거를 잘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물리학과를 지원하면서 별반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근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물리 2를 선택하자니 너무 빡센 거예요. 선택 과목을. 물투를 선택하면서 수학도 하고 막 최저도 맞추고 내신도 챙기고 생기부도 하자니까 겁나 빡센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달린다 이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설명 듣고 뭐 하더니 생물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관놈이 생물 선택해서 학종으로 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니까 이게 좀 내신 따기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결론은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고대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최저를 맞춘 거죠. 3합을 맞춘 건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과도기엔 그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방향은 틀어졌고 경희대가 이러는데 고대는 말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선택 과목의 적절성 및 성취도 본다는 거예요. 야, 너 물리학과 간다는 놈이 선택 과목으로 물투를 했는데 B를 받아? 장난까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심지어 4%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 상태네요. 그러면 경희대가 이랬으면은 당연히 고대, 성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가 당연히 이런 비슷한 결에 맞춘 발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2024년도 올 고3 애들이 지금 7월 이 대입을 구체안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학들을 우리가 학생부 교과로 갈 거면은 저런 전공 적합성도 맞추고 뭐 다 맞춰야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는 3합 7. 자, 그리고 성대는 3합 6, 7, 한양대는 3합 7, 경희대는 2합 5, 건국대나 동국대는 지금 최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 대학 갈 거면 내신이 한 1.5에서 2.5등급 되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중에 어디 안 쓸 대학 없잖아요. 이 정도 내신 나오는데. 그러면 다 비슷한, 결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 이런 어떤 기준들을 책정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학생부 종합이라고 했나요? 교과라고 했나요? 교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과가 아니네요. 교과인 척하는 종합이네요.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은 어떨까요? 종합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1750개 고등학교에 줄 세우기는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그동안 안 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하네요, 지금 그런 걸. 왜냐면 점수를 본다고 하고 있고 또 계열 적합성도 본다고 하고 있고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종합은 원래 했어요. 대한민국이 언제 고등학교 줄 세우기 안 한 적 있어요? 말이 안 되지. 했었어요. 그래서 특목 전사고, 광역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 쫙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3에서 한 7, 요 정도. 이 끝에서 요 정도. 우리 서부학군이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요? 우리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요 정도는 어디겠어요? 대성, 예일, 선정, 과중까지. 요 밑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긴 저희가 담당하는 학교는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이따 더 하겠죠 뭐. 자, 근데 결국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다라는 그 내용은요, 자세히 면밀하게 돋보기를 갖고 들여다보면은 선택 과목의 차이예요.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우리 어린 또 이제 둘째, 셋째 있으시면은 그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열려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과목이 열려있는 우리 학교에서 열려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그걸로 세트 우리 선생님이 써주시고 이게 제일 좋죠. 편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학교의 브랜드가 돼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학교 브랜드라는 말은 공청회에서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 오셔가지고 질의응답할 때 저 얘기가 나왔어요. 브랜드. 좀 뭔가 이슈가 됐던 어휘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페이지의 용어에서 등급과 점수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성고 예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점수, 그리고 평균, 편차, 이걸 다 봐요. 그래서 아무리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 이름 가려봤자 블라인드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들에 대한 평가는 몇 년에 걸쳐서 끝났잖아요. 예일여고에 있는 조명이라는 동아리를 모르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알죠. 서울의대를 지금 연거푸 몇 년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충암고등학교의 유명 동아리를 모르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공대에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미 된 거고 선택 과목이라든가 그 학교의 전반적 생기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브랜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없죠. 여기서 영향력 행사하실 게 없어요. 그렇죠? 이미 결정된 건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점수. 이거 내 새끼가 잘해준다면 걔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원점수 하나예요. 얘가 평균을 바꾸거나 편차를 바꿔버릴 순 없지만 조용히 자기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말고 이제 같은 동기에 숭실고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친구는 그냥 요지부동 전교 1등이었어요. 그냥 남의 집 아들이니까 그냥 진짜 나 뭐 정말 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막 이런 느낌인데 그 친구는 외로웠겠죠? 숭실고에서 전교 1등을 다 하고 2등급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예쁜 생기부 만들고 다 전공적합성 살리는 데 있어서 근데 굉장히 조심했던 게 뭐냐면요. 원점수를 높이고자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숭실고가 비교적 학교 브랜드가 그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튀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대성고 같은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등급 잡고 해서 뭐 불리하다 소리 하는데 원점수나 높여라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성평가 학업 진로 공동체 학생의 자기주도 등 학습 연결성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기부는 지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 학교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같은 경우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경희대에 있는 전형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동그라미는 합격이고요. 그리고 X표 빨간색은 불합격인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맨 밑에 물리학과를 보시면 여기 1에서 2등급 사이에 어떤 애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는 다 XXXX 다 떨어졌어. 엥? 그리고 2등급 초반부터 약간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쵸?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저 집에는 붙었는데 우리 집에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학생은 약간 그런 감이 없진 않지만 그거 애둘러서 얘기하면은 끝간데 없잖아요. 뭐 전 보러 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뭐 생물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합니다. 지금 최상위 내신 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둘 다 떨어졌어요. 이거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얘 고등학교 어디일 것 같으세요? 내신이 1에서 2등급 사이인데 내신이 개 좋아. 정말 극강의 내신이에요. 그런데 왜 경희대를 떨어지지? 얘 시골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진짜 약간 인프라 조금 죄송한 그런 고등학교에서 외롭게 공부한 성실하고 우직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전형인데 너 여기 왜 왔냐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 서류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하고는 결이 안 맞는 거죠. 내신은 좋지만. 그리고 얘가 지가 몰랐을까요 그거를? 알았는데 여길 왜 두드렸어요? 얘는 교과로 썼어야죠. 경희대를 같은 과라도 교과로 써가지고 내신 딱 했으니까 최저 맞춰갖고 갔어야 되는데 왜 저 친구는 쓸 수가 없었을까요? 최저를 못 맞춥니다. 경희대 2합 5예요. 2합 5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합 5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내신 저렇게 따기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알지만 내신이 워낙 좋으니까 저 전형을 두드렸으나 경희대는 저 학생한테 고배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경희대는 학생부 전형에서 가이드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아까 제가 가상에 지방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의 극강의 학생은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붙었거든요. 결론 경희대. 자, 보실까요? 이 친구는요. 내신을 보니까 2학년 때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십시다. 자 먼저 1학년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내신이 미쳐버려요. 국어 4등급이요. 그리고 영어는 3이고 수학과 사회가 4등급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약간 광탈 느낌이 살짝 나는데 2학기 되니까 우리 아들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국어를 1을 한번 딱 때립니다. 정말 멋있죠.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사실은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등급, 수학은 난리 났네. 6등급, 3.5등급, 미친놈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가 났는데 2학년 1학기, 2학기도 계속 달려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내신을 한번 쭉 보니까는 이 친구 여기 평균 점수를 살짝 보실래요? 국어가 이 친구는 원점수 91이에요. 공부를 놓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88점, 영어 96점이에요. 그리고 사회도 92점입니다. 근데 등급이 3333인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니까 바로 아래 있는 게 표준 편차인데
보통 한 자리도 있고 10대 초반이죠. 보통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학에서 좋아하는 표준 편차는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평균은 한 70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지금 평균 점수가 다 80점대나 79점 뭐 이 정도고 표준 편차가 되게 좁은 거 보니까 우리 동네로 따지면 딱 대성고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대성고가 저 정도 편차가 나오고 평균이 굉장히 좀 높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를 봤더니 수학 같은 경우는 349명이었는데 1학기 때 2학기 되니까 333명. 뭡니까? 전학 갔어요. 전학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아들 여기 딱 보냈더니 이렇게 나오면 전학 가자. 자퇴시켜. 약간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 이걸 얘 혼자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렇게 막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이 성적표를 받은 우리 아들은 경희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샘플을 경희대가 제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학과 지원자는 예시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1학년 국어 등급 1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3에서 5등급대가 많습니다. 등급으로만 보면 성취도가 우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뭘 고려했을까요? 과목별 취득한 원점수가 90점대가 많았죠. 자, 과목 평균도 80점대로 비교적 높고 편차도 10점 미만대로 낮은 편이지요. 성적대가 비슷한 동질 집단의 성격이 강해서 이걸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 학교 빡세네. 아,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몰려있구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 간의 학업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차 등급 3에서 5등급으로 보통이지만 원점수가 높고 편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학업 성취도는 등급에 비해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면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가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숫자는 적어주는데 그래서 합격을 시켜요. 바로 이런 거죠. 경희대인데. 경희대 지금 반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 2등 해야죠. 경희대 갈 거면.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는 학생을 상대평가한다. 결국 이거예요. 고등학교 선택하시려고 오셨는데 무조건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 친구는 지금 3점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2등급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만 4년제 대학 인서울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등급 정도 때까지도 인서울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 우리 서부학번에서조차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서부학번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이제 선택하는 간담회를 하면 1년 중 제일 인기가 많고 많이들 와주시는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명지고, 숭실고, 선정고, 예일여고, 대성고, 충암고, 선일여고, 동명여고 이 8개 고등학교 중에 어디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한 2개 혹은 3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숭실고등학교에 배정된 우리 금쪽이가 있어요. 얘가 딱 학교를 보내놨더니 국어 1땡입니다. 수학은 2, 영어는 2, 한국사 1, 2, 1, 평균 1.71 해냈어요. 괜찮죠? 이 정도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숭실고는 이 각각의 등급을 받은 이 학생의 내신 점수를 보니까 원점수가 96, 81, 88, 96, 92, 94 평균은 다 73.4인데 수학 좀 보세요. 58.5예요. 학교 분위기 가는 듯이죠. 수포자도 있고 좀 잘하는 애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는 아까 보여드렸던 경희대 합격생하고는 조금 다르시죠, 그렇죠? 일단은 한 자리 수준은 전혀 없고 당연히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학이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하던 우리 금쪽이는 숭실 가면 저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대성을 갔어요, 만약에. 그럼 대성을 갔더니 2, 2, 3, 2, 4, 1 해서 2.67 나옵니다. 그럼 저런 숫자를 딱 직관적으로만 파악했을 때 1.7이라고 2.67은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2.67 약간 망했다 씨. 숭실 보낼걸.
아, 미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 원점수가 급이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아까 경희대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이걸 뭐 완전히 막 빼박으로다가 빡 이렇게 단호박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희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를 붙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증명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점수로 경희대를 가려면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주아 너네 대성 보내라는 거냐? 아니죠. 제가 그런 걸 왜 책임져요? 어머니께서 선택을 하실 건데 하지만 우리 김숭실 군은 1.71이라는 등급을 받은 건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거지만 3합 7을 맞아버려. 방학 때마다 막 대치동 가고 최저 맞추고 막 외롭게 공부하고 애들 막 축구하고 와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난리 치는데 저리가 새끼야 그러고서 혼자 공부하고 반에 한 명이에요, 한 명. 반에 딱 한두 명이에요. 공부 안 한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막 공부하고 애들 막 배 째고 막 학교 안 가고 막 유튜브 볼 때 혼자 최저 맞춘다고 3합 7이라는 걸. 저기 피문고 중동고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맞짱 뜨는 거지, 사이버로다가 지금. 그래갖고 와 인간 승리에서 3합 7을 맞았다? 고대 빠바박 합격되는 거죠. 고대만 붙습니까? 그 정도면 서강대 붙고 경희대 붙고 성대 붙고 다 붙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얘는 2.67이면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성향과 성적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건데 입시는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를 보고서 그게 저거다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선택한다고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선택했는데 얘가 이거 받는다는 등급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입시 고조는 좀 저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대학이 아까 고등학교 서열화 시킨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볼 때 똑같이 안 봐요. 예일여고하고 동명여고를 당연히 똑같이 안 보죠. 어떻게 똑같이 봐요? 선정고 과중반하고 일반반을 왜 똑같이 봐요? 우리도 똑같이 안 보는데 왜 똑같이 보라고 강요하세요? 안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을 보고 편차를 보고 이런 걸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아까 평균은 한 7, 80점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에서 15점 이 정도인데 여기 등급에 여기 이제 노란 색깔, 이 보라 색깔, 빨간색 여기 조금 들어온 이런 학교들을 대학은 제일 좋아하겠죠? 우수한 대학들은 여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대성과 예의가 선정 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평균과 표준 편차가 좀 벌어져 있거나 평균이 좀 낮은 고등학교가 여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900등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고등학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페이지까지가요. 성적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성적에 관련된 말씀. 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8개 고등학교의 몇몇 윗낮을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8개 고등학교입니다. 저희는 이 8개 고등학교의 생기부를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누적해서 어떤 변화의 추이들도 분석을 해왔고 그 학교별 특징이라든가 특성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선정고를 갔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석세스 스토리예요. 이걸 해야 돼요. 선정을 갔는데 저게 뭐야? 먹는 거야? 이제 이래버리면 골 때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명제를 갔다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모의법정, 진로 뉴스 읽기, 심화 독서 활동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이걸 해야 되고 충암을 가면 북셀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이거 해야 되고 교과목 연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기호 표시된 고등학교 있죠.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갖고 할까 말까 고민 좀 때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 자체에서 생기부나 학교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해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돼 있는 학교는 뭐냐면 좀 케바케라는 거예요. 걸리는 선생님, 과목에 따라서 그 동아리 선생님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케바케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어떤 특장점이 있어요? 내신은 가면 좀 유리하실 거예요. 등급은. 점수는. 그쵸? 근데 학교 프로그램은 뭐다?
시스템화되어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이 있고, 그럼 시스템이 좋은 학교는 왜 좋은지를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세 학교, 이 선정은 일반반이 아니라 이제 과중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근데 너 뭐야? 약간 이런 생각 드세요? 충암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는요, 지금 서울시 1호로 공영형 사립학교라고 하는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지정받았고요. 서울시내 1호로 지정을 받았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 대통령 영향력 1도 없고 그냥 그 전에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3억을 받습니다. 연 3억. 투자 비용을 받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환경 개선 및 특색 사업을 지원하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에 3억이면은 이 담화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같이 관찰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터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요, 일단은 첫 번째 1학년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북샐러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현실 없는 다양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형 사립학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무슨 특정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4월달에 공문이 하나 딱 나와요. 공문이 나와서 이거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참여할 사람 빨리 신청해.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줘가지고 이번에 저희 학생들 충암 다니는 애들이 뭐 했냐면 그 서부 지역에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어떤 상점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맥주 한잔 하러 가셨을 때 갑자기 키오스크들에서 뭐야 씨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2개 갑자기 주문해갖고 다시 하고 약간 어리버리하고 할머니 같은 느낌 되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약간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은 키오스크 하기 약간 얼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불편하진 않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학생들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명지대 앞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실제로 그거를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자료에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추가시킨 거라서 2023년도 충암고등학교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활동 주제가 뭐냐면요. 의료, 복지, 그리고 생활, 교통,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이라는 활동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이 내용을 활동을 하고 지도교사가 있고 팀별 희망 지도교사가 있어서 계획서를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영형 사립학교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활동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죠.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때는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복 막 입혀갖고 3월 달에 막 정신 1도 없고 막 애는 막 아직 중딩이고 몸은 중딩이고 생각도 중딩이고 막 나만 바빠.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느새 4월 초면 이제 약간 적응할랑 말랑 막 이럴 때인데 벌써 신청 학생 모집 마감이래요. 마감. 그래서 팀별 신청서 서식일 제출 최소 3명, 최대 6명.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아리가 아니라 좀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1학년 때 못해도 2학년 때 또 할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저걸 2팀 하나, 3팀 하나 뭐 별반 다를 게 없고 돈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실적도 나타나야 되고. 요거는 일단은 3년간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효화된 그런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충암 보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애가 못해요? 아니면 충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자니 내신이 너무나 후달릴 것 같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를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저런 류의 프로그램을 엄마랑 애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선생님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적극성을 학부모님이 없으신데 애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야 복잡해, 난 모르겠어. 네가 해, 네가 해. 엄마는 일단 여기서 맥주 한잔 먹고 있을게. 갔다 와. 힘들어 엄마도. 갱년기도 왔고. 이러면은 이제 애가 또 저런다 이러고 딱 그만큼만 하려고 하겠죠.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낼 거면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리고 시스템 있는 학교를 가도 저런 약간 템포를 같이 맞춰야지 이걸 하지. 저게 열려있다고 내 자식이 다 참여를 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예시로 좀 드렸습니다. 충암고는 아마 그 고교학점제 대비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쵸? 아까 2015 교육개정안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그때도 학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외고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때도 학원을 하고 있었고 탭스가 강타할 때도 학원을 하고 있었고 논술이 강타할 때도 학원을 하고 있었고 무슨 포레스트 검프 같아요. 제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입시는 계속 바뀌고 학원 커리큘럼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수능 대비 시키면 됐었고 내신 대비도 별로 안 시켰어요. 수능 대비만 시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신이 중요하다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별로 수업을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레벨별로 할 수도 없고 감도 안 오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근데 요 시기에 기가 막힌 우리 서부학군의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본 고등학교가 전국에 없잖아요. 특목고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올라타더라고요. 그때 첫 번째가 대성고가 자사고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교복을 입혀버리더니 막 무슨 귀족학교 마냥 프로그램을 뭐 토요 자율반, 막 수요 자율반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때리고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붐이 되면서 굉장한 실적들을 내기 시작했던 게 그때쯤이었고요. 거기서 또 잘 발을 들이댄 게 우리 예일여고였죠.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똑같은 시점에 어느 고등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7년째 부재 중이었던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배가 산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여전히 조금 약간 더딘 부분은 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입시가 2022 교육개정안으로 갈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갈아타는 플렉서블한 학교들은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성공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여전히 계속 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되게 근사하고 멋진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추우시죠? 추우시죠? 조금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공부를 귀찮아도 좀 하셔야 했어요. 이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학생한테 뭘 원하냐면요.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아까 선택 과목, 네 전공에 맞는 거 똑바로 선택해 이거예요. 그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서 4차에 걸친 공청회가 있었어요. 누가 참여를 했느냐?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그런 어떤 교무처, 그 아이들을 선발하는 교수님들이 다들 참여를 하셔서 경희대, 건대, 지방에 있는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대학은 지금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가, 대입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원하는가를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정시 확대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대학은. 정시로 애들을 뽑아봤자 자꾸 그만두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의대조차도. 지방에 있는 의대를 뽑아놔봤자 지방의대는 다 교과로 뽑거든요. 정시로 뽑거나. 근데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다 서울에 있는 의대 다시 한번 본대요. 그러니까 등록금 회수도 안 되고 이거는 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의 우리 이제 경희대, 건대 이제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얼마든지 제대로 잘 뽑을 수 있는 노하우는 우리가 이미 축적을 했다. 자꾸 정시 많이 뽑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 진짜 너무 선 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면접을 제발 또 다시 부활을 해달라. 면접 2번이면 다 턴다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 진로에 대한 고민,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이해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어느 학원 보내야 돼요? 자기주도 학원 보내야 돼요? 진로 학원 보내야 돼요? 그럼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그쵸? 이게 저 얘기 나오면 맨날 뭔 얘기예요? 책. 그쵸? 책 얘기를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모두가 소리 높여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IB라고 하는 시험이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상황에 왔어요. 그 IB는 이제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라고 하는 말의 약자로서 전 세계 161개의 나라들이 공용화하고 그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건데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인데 일종의 논술 시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시간에 걸쳐서 한 이 A4 용지를 빽빽하게 다 써서 논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시험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지금 38개 국가 중에 내신도 수능도 객관식으로 보는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군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이제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상황이냐.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는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교육은 너무나 후진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제대로 된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대학을 입학을 할 때 그런 평가를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력이. 그래서 입시구조를 2022 교육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원 수령을 확대를 시키겠고.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준비가 됐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사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배움의 질을 보장하는 진정한 교수, 학습 전문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배움의 질을 보장하는 수업을 해야 되고 학습 전문가로 변화해야 된다면서 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어요. 거의 막 이런 것 같아요. 예쁘고 똑똑하고 친절한데 돈도 잘 벌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학교는 일단은 학교 바깥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폐쇄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서 타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 부분은 일례로, 예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암고가 그런 예시의 어떤 패턴을 하나 보여줬고요. 또 가까운 고등학교에는 이제 우리 예일여고가 수학 거점학교죠. 그리고 인창고등학교가 과학 거점학교고 그래서 거점 수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돼 있어서 예일이나 인창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충암이나 동명을 다니더라도 인창고나 예일여고 가서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재상들을 지금 추진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근데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올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2부터 이렇게 평가 체제는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정확하게 하나씩 한번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things to do가 딱 있어요. 지금 앞으로 중2, 중1 걔네들도 할 게 있겠지만 지금은요. 중학교 성취평가 분위기에서 애들을 핀셋으로 딱 꺼내서 매운맛, 마라맛, 현실맛을 뼈 때리게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엔 동의를 다 하시죠.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 중3은 내신이 총 직보까지 합쳐서 3주간으로 줄였어요. 이걸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너무 짧다. 너무 더 해야 된다.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꿀 생각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신이 완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신 성적표라든가 시험지를 제가 보면은 그 시험을 잘 봐서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긴 해요. 빨리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평가 자체가 A에 애들이 애둘러싸져 있잖아요. 지금 보호막이 굉장히 튼튼하고 두꺼운 터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서 바로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자기 성적이 어느 위치점에 있는지 그 표점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성적표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 봤으니까 볼 아이들도 있고요. 두 번째, 아이들은 진로 희망이 없죠, 지금. 진로 희망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진로에 대해서는 책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너무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 아이는 진로 희망이 없고 엄빠만 진로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A등급 받는다고 다 의치한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진짜 속 터지는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고 차라리 엄마 아빠가 좀 속 터지는 말씀하면 애가 또 물정 모르고 자기는 한의대 간다는데 3등급이고 막 이래버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서 어찌됐건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를 만들어야죠. 근데 진로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이 정확하게 있어서
one step, two step, three step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기주도학습, 문제풀이 50문항, 100문항 이거 자기주도학습 아닙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원 숙제가 아니고요. 일단 무조건 독서예요, 독서. 그러니까 지금 IB도 무조건 독서예요. 그러니까 선원 수령하겠다는 얘기는 독서예요. 선원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론하는 아이들로 만들 거래요. 그래갖고 지금 뭐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냐면 고등학교를 질문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 학교한테 상 준대요. 지정해서 상 준대요. 몇 개 고등학교 숫자까지 밝혔어요. 몇 개 고등학교 해갖고 상 주겠대요. 지금 2022 교육개정안 들어오는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상 주겠대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애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발표 좀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얘기 막 하는데 어느새부터 입을 꾹 다물고 거의 약간 말 못하는 애처럼 표현을 해요. 거의 막 제발 말해줘. 몇 번이야? 이러고 와 누가 보면 인강 찍는 줄 알겠다. 아무도 없는 줄 알겠다. 막 이럴 정도인데 사실 독서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토론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 프로그램을 싹 바꾸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토론을 시키고 어떻게 발표를 시키는가. 근데 토론하고 글 쓰는 게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뭘 써요? 뭐 입만 나불나불 한다고 토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질적으로 퀄리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토론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글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쓰는 거지. 그냥 나 저거 싫어요. 왜? 그냥 싫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퀄리티 부분은 반드시 받쳐주는 토론과 글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퀄리티를 누가 받쳐주느냐? 독서가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독서는 뭐 더 중요할래야 중요할 수 없을 정도의 키워드가 돼버리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논술학원을 보내세요. 한우리 논술이나 이렇게 독서 토론하는 거를 안 되시면 보내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같이 책 읽고 같이 밥 먹으면서 너무 싫으시겠지만은 같이 토론하는 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속 터지는 얘기를 하겠죠 애들이? 뻘소리를 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어색한 분위기를 토론과 질문이 통한 활동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될 골이 이제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걸 이제 어떻게 이주와 어학원에서 실행을 할 건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9월에요. 지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요 성적표를 저희가 딱 보여드리고 고교 선택 전에 상담을 할 겁니다. 근데 고교 선택은 지인 얘기 듣고 결정할 수도 없고 지금 중학교 내신 보고 선택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진짜 그거를 빨리 딱 벗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은 공부 어느 정도 하냐는 거예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고등학교에 정말 간다 그랬을 때 내신이 몇 등급까지야. 요걸 이제 알고서 단추를 눌러야겠죠. 그러면 학업 역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수형 모의고사를 애들이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70분, 80분, 100분에서 이제 이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겠죠. 우리 보고, 어머님 보고 갑자기 70분 동안 앉아서 45문제 풀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거 보고 나서 또 국어도 풀어야 되고 수학도 풀어야 되는데 엉덩이 완전 땀나고 막 쥐나고 빨리 뛰쳐나가고만 싶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안 해본 애는 아예 못해요.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주화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국수형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저희가 치렀었고 성취율들을 저희가 이제 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이렇게 이제 받은 점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 모의고사 특히 뭐 큰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은 산모나 부모나 식일모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셨으면 그 성적표 안에 각각의 번호 밑에 A, B, C, D, E라고 쬐끄맣게 써있어요. 깨알같이. 그게 뭐냐면 그 문제의 난이도예요. 근데 그 문제가 쉬우면 A고 어려우면 E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수영 같은 경우 국어는 안 다니더라도 영어랑 수학 학원 다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수학도 막 선행도 오지게 시키시잖아요. 돈도 막 때리고 막 특강도 보내고 했는데 근데
내 새끼 특강하고 막 수원, 수토까지 막 간다 어쩐다 하고 앉았는데 겁나 A에서 다 틀려버려. 뭐 하는 거예요? 쉬운 걸 겁나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을 왜 해요, 걔가? 현행이나 똑바로 하지.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걔가 정말로 선행을 할 만한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까지 심화를 할 만한 아인가? 킬러를 걔가 왜 해요? 맞출 수 있는 문제나 똑바로 맞추면 되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 친구 보시면 영어 A, B, C 정도의 문제들은 다 맞고 있는데 D나 E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어는 1이 나온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택하는 모든 모의고사는 이 표점들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국어랑 수학까지 저렇게 ABCD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전국구 대상으로 표준화된 시험만 골라서 아이들이 국수형 모의고사를 치러서 저 성적표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시고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학원 상담하실 때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아주 명료해요. 만약에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면 듣기에서 틀리면 안 돼요. 듣기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리고 18번부터 30번까지는 웬만하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31번부터 40번 정도까지는 틀려도 오케이, 뭐 그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구간 자체가.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진로 역량 관리. 이걸 저희가 해요. 지금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기말고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번 주 월요일이 제가 중등부 주간회의라서 월요일 늘 참석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기말고사 기간 동안 저희 피터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 저희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UN에서 2015년에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키워드 목표 이렇게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야 우리 중3 이주한 친구들아 이 중에 7가지 중에 네가 관심 있는 거를 하나 선택해. 호기심 첫 단추 누르는 거예요. 17가지 중에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야? 7가지 중에 선택해. 니네가 17개 중에 막 선택하면 우리도 힘드니까 7가지 중에 선택하자. 그래서 건강과 웰빙, 적정 가격에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등등등 해서 고르라고 시켰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선택을 한 그룹핑을 저희가 해줬고 그 안에서 필독 독서를 추천 독서들을 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거 아시는 분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강과 웰빙을 선택했네요. 그럼 얘가 볼 수 있는 그 저희가 제시해드린 도서가 고령화 사회의 행복을 위한 건강 문제점 해결을 이유를 했고 추천 도서는 박종무 작가의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요 책. 그래서 지금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대로라면 지금 이주와 중3 다니는 학생들은 저 책을 사서 읽고 있는 중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엄마님들 좀 읽으세요. 같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저걸 학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하면은 그걸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은 외부 홍보용 절대 아닙니다. 그 외부에 홍보 안 돼요. URL 다 따서 학부모님들한테만 보여드릴 거고 해당 학생한테만 주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아이가 자기 호기심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 어찌됐건 저 줄거리를 얘기하는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온전한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첫 단추를 일단 저렇게 찍고 7월 마무리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 8월에 넘어오는 이런 수순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은 이 친구가 지금 국수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요거 있는 거를 한 번 보는 게 아닌데 어찌됐건 3월에도 한 번 받고 6월에도 한 번 받고 이제 9월에 또 본단 말씀이죠. 그럼 저 내용을 가지고 야 너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냐? 저 예의라님의 명지요. 그래? 요 점수로 환산해 보건데 너는 지금 국어가 아마 3이 나올 거야 예의 가면. 그리고 수학은 3이고 영어는 2라서 예일여고 1학년 입학하면 2.67등급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명지 가면 2.0등급 나오겠다. 요거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진짜 이거 기록해 놓으셨다 나중에 보시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못 뒤집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인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급가는 조금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적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교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바로 말씀드렸던 성적표가 바로 이런 예시입니다. 고1 6월 이미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국수형 모의고사 성적표 봐서 여기 지금 A, B, C, D 여기 밑에 쫙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 있고 이 친구 지금 국어는 1, 수학이 4, 영어가 3. 왜 이러죠? 영어 왜 이렇게 못했지? 그런데 이제 목표 등급을 정해줘요. 야, 금조가 너 6월 모평에서 영어 뭐야? 미쳤어? 영어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여기 지금 어디서 틀린 거야? 37에서 40까지 순서가 지금 뭐 완전 대박났네. 순서 쪽에서 완전히 다 틀리고 앉았네. 다른 거 다 맞고 있고 40번까지 요양문 완성 틀리고 있고 빈칸도 하나 틀렸네. 어법이랑 어휘도 틀리고 앉았네. 골고루 틀리네. 근데 다행인 건 얘가 영어 쪽에서는 주제 제목 요지는 하나도 안 틀리고 또 실용문도 안 틀리고 도표도 안 틀리고 딱 이게 배점이 높은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만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략법을 정해줘서 목표를 2등급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목표 등급을 정해줘서 자, 너가 대성을 가면 2.67이 나오고 선정 과정을 가면 2.27이 나온다. 자, 이렇게 성적표를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세 가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성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재원생들 보면은 국수 0이 골고루 1이 나오는 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솔직히.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열받는 얘기인데 8월 달에 딱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아는데 비재원생 학생들이 탁 들어오면 걔네들이 더 잘해요. 걔네들이 더 잘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원래 우리 토백이잖아요. 근데 연서중, 상신중, 중산중 이제 여기 애들이 잘한다고 해봤자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여기서 막 뭐라고 하고 뭐 등급 어쩌고 ABC 하니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단어도 외우고. 그러니까 고1 모평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2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는데 뭐 국어는 등급이 안 나와? 막 30점 이래버리고 엄마 못 풀었어. 뭐 시험이 이상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고 수학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안 배운 거예요. 구라치기. 저게 고등학교 1학년 3월이나 6월 건데 왜 안 배운 거예요? 3월 거는 중학교 과정 전반이 것이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얘네들이 수학학원 다니고 있으면 다 진도 못 나가고 있어요. 다 수상 나가고 있지 않나요? 수상은 나가는데 중등부권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아니 그건 다 옛날에서 까먹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말도 안 돼요. 수학학원 원장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좀 해보자고. 수상을 하고 있는데 왜 중상권 못 보냐. 타당한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근데 뭐 옛날에 배워서 그렇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수상을 시험 볼 때 또 수하를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예비고일 때. 그런데 수상을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5월 첫째 주에 내신을 딱 보는데 그게 수상이잖아요? 그럼 또 못 본다고 할 거예요. 등급이 어렵다 그럴 거예요.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국수형을요. 4등급 언더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고1 기준으로. 이건 되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고 지난 월요일에 예비고일 간담회 한 번 있었어요. 내일도 한 번 있어가지고 3번 하는데 지난 월요일 간담회 끝에 어떤 학부모님 한 분 남으셔가지고 작년에도 고교 선택 간담회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인데 요즘에는 고교 선택 간담회에 중3 어머님들이 안 오시고요. 중2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미리. 그래서 그 어머님이 작년에 제 얘기 듣고 국어가 저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는데 국어가 좀 그래서 학원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학원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 학원에서도 레벨이 제일 높은 국어반에 이제 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수학이 약간 조금 미끄러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남으셔서 하셨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 좀 해주세요.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정답률 아까 A, B, C, D, E 퉁쳐갖고 3 이게 아니라 왜 3인지 왜 인지 지금 삽질하고 있는지 돈만 갖다 쏟아붓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A, B, C, D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워야죠. 지난번에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지만 결국 그 점수가 지금 완전히 박제화된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뒤에 이주화에서 또 모의고사를 본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취약점들을 조금 고쳐서 4에서 2등급 되고 이런 게 아니라 4하면은 3등급 되게 3등급 끝자락에 3.8등급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모고까지만 본 상태예요. 이주화의 이런 시스템상. 그리고 이제 8월에 저희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9월 모고를 보게 되고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3가지 항목의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육개정안의 선택과목 연결성은요. 여기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어느 고등학교를 배치를 되더라도 다 공통과목 똑같아요. 그래서 국영수,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요 앞전에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멋있어서 뽕에 차서 한 게 아니고요. 통합사회 목차에 그러니까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이 있고 출판사는 여러 개가 있어요. 각 고등학교가 똑같은 선택을 하진 않겠죠. 근데 목차는 다 동일해요. 목차는 동일한데 목차에 건강과 행복, 환경이라는 목차가 다 있습니다. 통합사회는.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가 건강과 웰빙이라는 우리 소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책을 읽고 발표를 한번 중3 때 미리 한번 해봤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통합과학과 융합사고를 통해서 이제 건강과 행복, 환경은 통합사회지만 나는 이과 갈 거고 나중에 그리고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애니까 이 내용을 통합과학에 있는 목차와 연루를 해서 융합적 사고를 냈다는 탐구보고서가 하나 들어가면 나이스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도전 프로젝트 지역사회 공동체 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이걸 들어요. 그런데 소재를 선택해서 연루를 시켜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생기부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혹은 세특을 통해서 혹은 진로 활동을 통해서. 근데 중간에 다 뭐가 있나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했더니만 아하 나 1학년 때 못 모르고 건강과 웰빙 그거 통합사에서 수업 듣다가 나 건강과 웰빙에 꽂혀가지고 나 키오스크 그거 서부학군에서 하는 거 그거 우리 충암고에서 도전 프로젝트 있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화학이 청소년이나 중년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소재에 너무 관심 가게 됐어. 그래서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화학 선택했어. 이렇게 연결. 그리고 3학년 때는 비로소 그때에서야 나는 화학생명공학이나 화학심리나 화학공학이나 화학공학을 환경공학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고1, 고2, 고3에 걸쳐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다 책이 있죠. 책이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서활동이 생기부에서 사라져서 책 안 읽어도 되는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쁜 세상이 오신 거예요. 책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진로활동에 들어가고 세특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못 써서 난리예요. 책 무조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근데 반대로 또 오해가 굉장히 있는데 고1 때부터 전공뽕이 미쳐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에도 의대, 수학에도 의대, 영어에도 의대. 국어에 의대가 왜 들어가요? 국어 세특에 왜 의대 얘기가 들어가요? 국어는 국어과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요. 영어는 영어과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화학 생명이나 화학 심리가 들어가는 거 완전 개오바예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모든 과목들을 막 전공하고 억지로 어거지로 연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건 고등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실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는지 가이드북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기부 작성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학교마다 리로스쿨 내지는 여러 가지 툴을 써서 생기부에 기재할 내용들을 쓰게끔 합니다. 제일 바쁠 때는 1년이 다 지나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났을 때가 제일 바쁘죠. 요즘도 바빠요.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생기부나 탐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좀 바쁘긴 한데 2학기 기말이 제일 바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성고나 숭실고등학교는 리로스쿨에 이런 창을 띄워놓고 아이들이 여기를 다 쓰게끔 글자 수 같은 것들도 제안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둘 다 남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숭실구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아예 문장을 주고 동그라미를 3개를 빵꾸를 뚫어놓고 거기만 채우라고 해놨어요. 미쳐버려. 진짜. 그 생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숭실, 이숭실, 박숭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만 바뀌었고. 근데 고등학교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마저도 안 하면은 안드로메다 남의 말 대잔치를 쓰고 앉아고 뇌피셜로 다 발라버리니까 이 메커니즘을 갖다가 애들한테 요렇게라도 좀 제시를 했던 거고, 이걸 조금 알고 있는 숭실이는, 이걸 조금 파악하고 있는 어머님은 대가리 딱 때리고 야 장난차냐? 지금 빨리 야 150자를 다시 고쳤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좀 눈치 빠른 애는 이주아어머니 피터쌤한테 슬랙으로 말 걸었겠죠. 쌤, 오늘 학교에서 이게 나왔어요. 캡 줬다. 이렇게 썼는데 괜찮은가요? 좀 기다려. 이걸 좀 추가하고 이걸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실시간으로 슬랙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1, 2, 3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거는 순차적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대지 않고 이렇게 나서지 않고 막 연결 안 하는 그런 성향의 극아이 성향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머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죠. 자, 이런 얘기들 동국대 가이드북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유엔에서 정한 2015년도에 17가지 지속 가능한 목표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 필독 도서들. 근데 여기 있는 책 아마 집에 한두 권 정도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책들도 있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 또 연금술사, 또 팩트풀니스, 이거 읽다 말하는데 너무 어렵던데 애들이 읽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정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7월이죠. 그래서 7월까지 이주아 중3 학생들은 지금 책 읽고 그거 영상에다가 딱 토론 발표하고 8월 달에 부산으로 모두가 다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반은 3개의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도 계속해서 이 활동은 이어져서 진행을 해요. 스텝 2로. 자, 그리고 9월에 정색하고 국수형 모의고사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페이지에 성적표 보시면서 개인별 관리 항목 하게 되겠고요. 또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예비고일 과정들은 두 학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8월에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 11월 중순에서 또 2월 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교 선택하기까지 아직 몇 개월이 조금 남으셨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아이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국수형 모의고사를 봐서 그게 매알 몇 등급인지를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면 참 좋겠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아까울 정도예요, 사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불광중학교에서 올해인데 어떡하라고요, 저희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오시면은 한 번 말고 2번, 3번, 수학도 영어도 이렇게 하시면 8개 고등학교에서 최소 내신이 몇 등급 정도인지는 저희가 숫자로 당연히 드릴 수 있고, 외부생한테는 당연히 안 합니다. 재원생 하기도 바빠요. 너무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나서는요, 그런데도 잘 선택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고교 선택 토론회라는 걸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지금도 하고 11월 달에 한 번 더 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 11월, 12월에 학부모님들을 순차적으로 한 6분 정도 이렇게 모셔요. 작은 강의실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생이 오기도 합니다. 저희 부장님하고 이렇게 각각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정말 온라인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다 오픈해서 서로 막 비교 대조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셔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이거를 진행을 했었고,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입학하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8개 고등학교를 놓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여자면 여자고 남학생이면 남학생이니까 사실 8개 고등학교를 놓고 고민할 건 없고 2개, 3개 중에 하나 고민하시는 건데, 일단 우리 아이가 갈 고등학교가 300, 400등 정도 되는 고등학교다. 즉 예일이나 대성이나 선정 과중이다. 그럼 여기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가서 이주아에서 시험 대충 봤더니 국수형이 애가 그래도 1.8등급 2점대 초반까지는 나오더라.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대성이랑 예일에서 선정 과중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가지고 가야 되나요? 교과하고
종합, 그렇죠? 교과하고 종합을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동명이나 숭실이나 충암, 명지, 선일 이런 고등학교에 됐다 그러면은 내신이 이렇게 극강으로 좋다 하더라도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라 그러면은 같다고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4등급 언더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생기부 가지고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예인이나 대성이나 선정 과정이면 2.5에서 3.5등급이라 그러면은 종합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선택하실 때는 어디를 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입학을 딱 해놓고는 갑자기 까먹어버려요. 입학을 딱 시켜놓고는 종합으로 갈까 교과로 갈까 이거 다 계산하고 던졌는데, 아니 우리가 만약에 선정 과목을 지원을 하고 대성을 썼으면 종합으로 보내려고 쓴 거잖아요. 그리고 합격이 그런 전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딱 입학시켜놓고 한 6개월, 7개월 지나잖아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신이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종합이고 나발이고 내신이 나와야지 뭔 얘기를 하지, 이거 명함도 못 내밀겠고 이거 어디 가서 뭐 상담도 못 받겠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차일파일 미워지는데, 내신을 뭘 받아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 학교의 성향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연결을 시켜서 같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인지 종합인지. 네, 일단 항목들을 사례로 조금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예비고일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고요. 책을 저희가 드렸는데 책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10분 컷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